예, 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 포럼입니다. 오늘 24번째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어제 통일부에서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을 9월달에 구성을 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정부에 대한 통일부의 자아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 스스로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몇 가지 내용이 좀 뭐 언론 보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 출범을 했고 좌파 학자 또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난 9월 20일 9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문은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통일부에 의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전체 회의 안에 4개의 분과를 뒀는데 개성 및 건강산 분과, 교류지원 분과, 법제도 분과, 통일교육 분과 이렇게 해서 뒀습니다. 여기 내용을 정책혁신위원회가 만든 내용이 의견서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조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정책 추진하는 것의 문제로 정권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변화되었다.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통일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에 의해서 했고 임금이 개성공단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전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전용 근거가 없다라는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내렸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적극 준비해야 된다라는 권고안도 제시했습니다. 남북회담과 관련돼서는 회담의 경문제가 우리는 장관이 나가면 북한에서는 차관급 정도, 우리가 차관이 나가면 북한에서는 국장 정도 나오는데 이 레벨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회담의 유연성을 위해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장관이 나가면 북한은 차관이 나와도 괜찮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교류 협력과 관련돼서 민간 인도적 교류를 정치 군사 상황과 연계해서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이다. 오이사 조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를 위한 중단기 로드맵을 만들어라. 악화시 기업 손실에 대해서 국가 보전 방안을 마련해 주라라는 거죠. 또 눈에 띄는 것이 태영호 전 북한 주 영대사가 망명한 것, 그리고 북한 여종업원들이 중국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것, 이 문제를 공개한 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종업원 집단 탈북은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북한 이탈 주민법의 탈북 사항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육과 북한 핵 문제 인권 상황, 세습 독재만 강조해서 북한의 이 부정적 인식을 전폭지겠다. 유관부처와 통일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편향적 교육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인사 구성이 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한 그 9명의 구성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친북적 정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통일부에서는 그런 거가 아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뽑았다고. 거기에 보수 인사가 한 사람도 있는지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인적의 일반적 정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의 사람들, 예를 들면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종합해서 국가의 안보나 통일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좌편향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방적 그 정책 건의를 의견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4개 분과에서 한 크게 나누면 한 6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가 지금 발표된 거의 내용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대화와 협력만을 강조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거나 또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거나 민간교류 협력을 중단하거나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근원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대화와 협력만을 치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재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일정책의 일관성은 어느 정부나 어느 정부에서도 다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런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핵 위협과 관련돼서 갑자기 제재를 풀고 대화와 협력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통일 정책의 일관성을 회피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대화와 협상은 선이고 제재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도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정책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문제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그럽니다. 소위 말하는 북한의 인권의 실상은 세계 최악의 국가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편향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누구를 위한 정책 건의서인지 정책 혁신 의견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부의 정책 의견서인지 이 정책 의견서에서 가장 쌍수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환영할 국가는 제가 봐서는 북한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김정은이가 가장 좋아할 의견서를 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일교육과 관련돼서 북한 핵 문제, 세습 독재의 문제를 강조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켰다고 그러는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통일교육의 안보에 너무 치우치고 있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실상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의 정상화 또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잘못된 그 정책 의견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 의견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파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부정하고 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공개리에 추진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밀리에 추진하면 이것도 법 위반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신고리 569 공론화 조사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큰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다. 에너지 관련 법에 보면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해서 공사 중단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했다는 결과가 전혀 없다. 청와대의 뜻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법의 위반이다. 이런 것도 전부 다 통치행위인데 특히 남북한 간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통치행위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부정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한미 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정책혁신 의견서를 내니까 미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미국은 지지한다. 미 국무부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대북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엇박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잣대이긴 하지만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통일과 대북 정책에 가지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성공단 폐쇄 자체를 선악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사태는 저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정책 간의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통일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만큼 제재의 필요성, 불가피성에 대한 것도 동시에 같이 얘기하는 것이 정당하고 맞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자아 비판을 했는데 이 자아 비판한 것이 저는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자아 비판을 한 것이다. 한쪽 측면만 보고 한쪽 측면을 보지 않았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외눈박이의 자아 비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부 정책혁신의견서에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금년에 제가 24번의 이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론화를 해서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